연준 의원들의 평균적인 금리 예측치를 나타내는 점도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이 점도표 예측치는 현재 평균적으로 한 4.6 정도, 4.6에서 7 정도 사이가 현재 평균치입니다. 이건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 예측치예요. 근데 이거는 지난 9월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오를 거예요. 이번에 연준 의원들의 기존의 발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 4.6%에서 오를 겁니다. 파월의 발언은 제가 오늘 아침에서 영상에서도 올렸다시피 들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뻔한 얘기 할 겁니다. 아직 물가 조금 잡히긴 했지만 목표치에서는 멀었고 그때까지는 금리 올리긴 올려야 되지만 속도는 조절할 거다. 하지만 한동안은 그 금리를 유지해야 할 거다. 그리고 고용 강하다. 이 얘기 뻔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이번에 점도표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은 내년 중순 정도까지 5에서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반년 정도 지나서 한 번 하고 0.25%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 해서 연말에는 4.5에서 4.75% 정도로 끝날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연말 최종금리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점도표는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점도표의 요 금리는 연중 금리가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한 금리이기 때문에 이 4에서 4.75%란 거는 지난번 점도표랑 같은 수준인데 이번에 이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예측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선은 이 2023년 연말 금리가 5%를 넘을 것인가 아니면 5%보다는 조금 적을 것인가 이게 기준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CPI는 이미 나온 거예요. 오늘은 장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마도 오를 것. 지금 막 엄청 오르고 있다고 해도 장 마감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것까지 포함해도 일단 오늘은 플러스는 플러스일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FOMC 일단은 12월 금리 인상은 무조건 0.5%포인트여야 됩니다. 이거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그리고 점도표 23년 예상치 5%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거의 머스트예요. 이 두 가지가 내일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시장은 완전히 안심을 하고 일단 연말 열시는 산타렐리가 무조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내일 중요합니다. 요거 따라서 내일 갑자기 분위기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요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분위기, 오늘 분위기 완전 180도 반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조건 고용이에요. 이제 추세적으로 물가는 꺾였어요. 이거는 그러면 시장은 아는 거고 이제 가격에 전부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거는 무조건 고용입니다. 이제 시장은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용이 꺾이지 않으면은 금리 하락은 없습니다. 연준의 양대 목표 중 하나인 고용이 멀쩡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가가 계속해서 내릴 때까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이 꺾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실업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실업률 현재 3.7%인데 한 4.5%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FOMC까지 보고 목요일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화수목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증가해야 돼요. 연속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167만 건인가 나왔죠? 이게 이번에 170만 건이 넘는 게 확인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확인이 돼야지. 화요일 일단 CPI는 클리어. 화요일 일단 첫 번째 조건인 물가는 클리어했어요. 그럼 이제 수요일 두 번째 조건인 금리, 내일 FOMC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마지막 조건인 고용이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연말 연시는 산타랠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결말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2022년은 그렇게 마무리. 내 맘대로 마무리.
근데 어쨌든 2023년은 무조건 고용입니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걸로 다들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물가는 볼 것도 없고 고용이 실업률이 증가해야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의 화두는 이제는 고용이 될 거다. 일단 한 가지는 클리어를 한 거다. 물가, 금리, 고용 중에서 화요일 제일 먼저 발표되는 물가는 클리어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월드컵으로 치면 조별 예선 첫 번째 시합은 일단 이긴 거야. 우리 첫 번째 시합 우루과이였나? 비겼잖아. 그런데 시장 월드컵에서는 첫 번째 시합인 물가는 일단 이긴 거예요. 그럼 내일 두 번째 시합 금리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세 번째 시합 고용이에요. 요거까지 이기면은 16강 진출. 그러면 이제 2022년과 3년의 연말 연시는 상승하면서 16강 진출한 거예요. 그러면 16강 진출했다고 끝은 아니잖아. 그럼 16강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내일 당장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좀 매도 매물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내일 FOMC 대비해서 리스크 오프 하려는 매물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시합, 조별 예선 첫 번째 시합은 물가는 이겼으니까 이걸 축하하면서 테슬라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